네, 뒤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권선 변압기 혹은 삼권선 변압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해당 변압기가 어떤 식으로 결선이 되어 있을 때 영상분과 혹은 정상분, 역상분으로 구성된 회로를 어떻게 그려야 하나, 이러한 시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를 풀어드릴 거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문제 주어졌을 때 푸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강의록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면은 이권선 변압기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이제 1차 측이랑 2차 측의 전압,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고, Z1은 접지 임피던스, 그리고 Z1은 1차 건선의 상위 임피던스, 2는 2차 건선의 상위 임피던스, Z5는 변압기, 여자 외부의 병렬 등가 임피던스. 이런 식으로 다 주어졌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소문제가 3개가 있죠. 첫 번째는 변압기 1차 측, 2차 측 전부 다 Y결선이 됐는데 1차 측은 중선점을 ZN을 통해서 접지를 한 거고 2차 측은 임피던스 없이 그냥 솔리드 그라운딩 한 거죠. 그냥 접지한 거죠. 이러한 경우 영상분이랑 정상분 퍼센트 값으로 표현된 회로를 그려라. 다음 주요 계산 과정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1차 측은 Y, 2차 측은 델타. 세 번째는 1차 측, 2차 측 모두 델타 델타 결선으로 결선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영상분 회로를 그려라 라는 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영상분 회로 그리는 방법은 그냥 쉬워요. 강의록에서 나와 있는 그 제너럴한 방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는 회로만 그리는 거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줬는데 회로만 딱 하고 그리면은 부분 점수를 줄지 안 줄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부분 점수가 준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 과정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나, 그 계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주로 이 해당 TA 수업의 문제풀이 내용이 될 것이고, 일단 그 강의록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영상분 회로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거부터 이제 살펴보면 우선 정상분 혹은 역상분은 전부 다 똑같았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그냥 전부 다 침투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상분이 아니라 정상분 혹은 역상분 회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음, 이제 이 해당은 이제 삼권선이죠. 삼권선이든 이권선이든 뭐 똑같죠. 문제에서는 이제 이권선이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삼권선이고, 삼권선에서 제로 시퀀스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우선 다음과 같은 회로를 먼저 그려두고 아래는 여자 임피던스, 여자줄 임피던스를 레퍼런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G2, 1, 2, 3의 임피던스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떤 원선이 무슨 결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에 1번 1차 측권선이 솔리드 그라운디드 되어 있다. 그냥 접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K'이랑 K'을 쇼트시켜라. 쇼트시켜주면 되겠죠. Y결선인데 중성점 ZN, 중성점을 ZN 같은 게 없이 그냥 접지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쇼트시켜주면 되고, 두 번째, 뭐, 이제 중성점을 ZN으로 접지가 되어 있다. ZN으로 접지되어 있다. 이게 2차 측이라고 봤을 때 2차 측 권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K'이랑 K' 사이에 3ZN으로 여기에 이제 3ZN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세 번째, 이제 Y 결선인데 중점점이 접지가 안 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프라임이랑 프라임 사이에를 오픈시켜주면 되겠죠. 만약에 3차측 권선이 Y결선인데 중선점이 접지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 3'이랑 3' 사이를 오픈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2차측, 2차측, 3차측 모두 다 Y결선으로 결선이 되어 있는데 접지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영상분 회로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차측 권선이 Y결선, 오픈된 Y결선이 아니라 델타 결선이다. 델타 결선이었다. 델타 결선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K 프라임을 레퍼런스 부분으로 슈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슈트를 시켜주면은 이제 1차 측은 Y 결선이고 그냥 접지가 되어 있고 2차 측은 ZN으로 접지가 되어 있는 Y 결선이고 3차 측은 델타 결선이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삼관선 변압기의 영상분 회로를 그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회로 그리는 거는 이 제너럴한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전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릴 수가 있고, 만약에 아까와 같은 시험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가 주어졌는데 방금 이용한 제너럴한 방식으로 회로만 딱 그려놓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점수가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TA 수업에서 어떻게 계산 과정을 쓰고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회로를 그려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고요. 첫 번째는 1차측, 2차측 모두 Y 결선인데 이제 한쪽은 중점점 ZN이 있는 거고 한쪽은 그냥 없이 솔리드 그라운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상분이랑 정상분 회로를 그려라는 거고 계산 과정이 필요해요. 계산 과정. 그래서 강의록에 나와 있는 그 회로랑 똑같죠. 양측 다 모두 Y 결선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2차측 이건선 변압기지만 3건선 변압기의 문제여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Y 결선 1, 2차측 모두 Y 결선이기 때문에 2차측을 지금 오픈한 상태로 이 회로를 살펴보면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이제 1차측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 Z 파이1 Z 파이1은 이제 Z 파이 플러스 Z1을 합쳐놓은 거예요. 직렬로 합쳐놓은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KVL을 적용시키면 돼요. KVL을 적용시키면 되고 일단 VA와 관련된 해회로를 그려보면은 지금 VA가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중소수는 n부터 VA가 위로 돼 있고 이 VA가 전원을 VA만큼 공급을 한 거고 이제 해외로가 메쉬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에 소모하는 임피던스를 보면은 Z 파이1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ZN1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배로는 그 KVA를 적용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공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VA는 그 첫 번째 임피던스 Z 파이1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 IA죠. IA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IA로 곱해줬고 두 번째 ZN이라는 임피던스 ZN1이라는 임피던스에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는 IN이죠. 지금 IN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IN을 곱해준 모습이에요. 이 IN은 지금 각 주어진 전류들을 보면 이 IA가 이렇게 쭉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갔죠. 이쪽으로 들어갔고 IP도 마찬가지로 쭉 흘러서 똑같은 지점 같은 데로 들어갔고 IC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같은 데로 들어왔어요. 같은 데로 흘러서 들어온 게 지금 IN이 되기 때문에 KCL을 적용시킨 거죠, 그냥. IN은 IA 플러스 IP 플러스 IC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VB, VC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정리된 식을 이제 행렬식으로 딱 표현을 한 게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행렬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쭉 해준 모습이에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많이 보던 모습이죠. 지금 VABC 행렬은 ZABC 행렬에 IABC 행렬 이 모습이죠. 지금 이 모습 텀으로 나와 있어요. 모습 텀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ZABC 행렬을 구했어요. ABC 행렬을 구했고 이 ZABC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려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영상분 및 정상분 회로를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를 알아야 돼요. Z0, 1, 2 임피던스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ZABC 행렬을 이용해서 Z012 행렬을 구하면 됩니다. 구하려고 보니까 또 많이 본 게 나왔어요. T행렬이 나왔죠. T행렬 어떻게 생겼었죠? T행렬은 여기 111, 111에 A제곱, A제곱, AA 이렇게 생겼었죠. 뭐 역생렬은 여기 3분의 1이 들어가고 똑같이 111, 111인데 가운데 텀만 이제 바뀌었었죠. 여기만 AA, A제곱, A제곱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T행렬이랑 T의 역행렬을 Z ABC 행렬 양 옆에다가 곱해줘서 Z012 행렬을 구하면은 같이 정리를 해서 Z012 행렬을 구했어요. 012 행렬을 구했어요. 012 행렬을 구했고 지금 여기 대각선 부분만 항이 살아있죠. 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제로 영상분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정상분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역상분에 해당하는 그 임피던스가 되겠죠. 임피던스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적용을 지금 2차 측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측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로 시퀀스를 그려보면 1차 측은 지금 Z5 플러스 3ZN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Z5는 위에 있는 것처럼 Z5와 Z1의 그냥 합성 임피던스죠. 직렬부터 있는. 그래서 그냥 1차 측만 그려보면은 여기가 Z5 이렇게 Z1이 있는데 직렬이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 이제 3ZN 3 ZN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이게 1차 측이고 여기가 뭐 2차 측일 텐데 몰라요. 지금 오픈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측만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정상분이랑 역상분은 이 부분이 없는 거죠. 3ZN이 그냥 쇼트된 거죠. 이 3ZN 부분이 여기가 쇼트된 거죠. 쇼트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측을 살펴보면 똑같이 Y결선이죠. 똑같이 Y결선인데 이 중성점 N 중성점을 ZN이 아니라 그냥 적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ZN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쇼트된 거죠. 쇼트 됐죠. 이렇게 쇼트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똑같죠? 똑같이 KV에 적용시켜서 그냥 ZN 부분만 없이 쭉 그린 건데 똑같아요. VABC 행렬은 ZABC 행렬에다가 IABC 행렬이 되어 있는 거고 ZABC 행렬을 보니까 위에 1차 측에서 ZN 부분만 다 없는 거죠. ZN 부분만 다 없는 거예요. ZN 부분만 다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이 Z ABC 행렬 양측에 T 행렬이랑 T 역행렬을 곱해줘서 Z012 행렬을 구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어요. 다음과 같은 행렬을 얻었고 또 위에서 1차 측에서 구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3ZN만 빠졌죠. 이 3ZN만 빠졌어요. 이 3ZN만 빠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다 구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보면 정상분 회로는 아니 역상분 회로를 그리면은 똑같죠? 그냥 파인데 레플러스 부분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Z2가 있고 원이 있는데 이제 1차 측만 Z 중점선이 N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ZN이 들어가는 거고 2차 측은 그냥 이제 솔리드가 라운딩 되어 있기 때문에 쇼트 시켜줬죠. 그래서 영상분 회로는 다음과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똑같죠? 그리는 방법에서 똑같았어요.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출력한 거랑 똑같은 부분이 이제 이 해당 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정상분이랑 역상분은 여기가 그냥 슈트된 거죠. 슈트된 거를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회로를 그리라 라는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을 쭉 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1차 측은 Y결선, 2차 측은 대타결선, 1차 측은 중점점이 GTN을 통해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영상분 회로를 그려라 라는 게 문제고 이 그림은 강의록에 있는 내용 그림이죠. 똑같죠? 1차 측은 지금 Y결선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여기 중점점 N이 ZN으로 접지가 되어 있어요. ZN으로 접지가 되어 있고 2차 측을 보면은 대타결선이죠. 2차 측이 대타결선으로 되어 있고 원점 B가 1대1이다. IX가 이쪽으로 올릴 때 이쪽 IX로 또 빠져나오고 이렇게 Z, Y 델타 결선이 되어있을 때 이 Y 델타 결선의 예상도 회로를 그리려면 식을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KVL 적용시켜주면 되죠. KVL 적용시켜주면 되고 이제 여기 VA가 플러스 마이너스 VA가 되겠죠. V가 A고 V가 N이죠. VA는 그러면은 N이랑 똑같은 거고 Y 결선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VA는 이렇게 메쉬를 그려보면은 VA는 여기서 가해준 전압은 이제 이 회회로 메쉬에서 소모하는 임피던스들을 소모하는 전압 강화랑 똑같죠. 그래서 회로는 지금 이렇게 닫혔어요. 닫혔고 임피던스들을 보면은 여기 Z1이 있고 Z5가 있고 ZN 총 3개가 있죠. 총 3개가 있어요. 총 3개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아래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VA는 이렇게 첫 번째 임피던스 Z1에 IA가 흐르고 있죠. 지금 이 여기 IA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Z5가 있는데 이 Z5에 흐르는 전류는 IA IA에서 IX를 빼줬죠.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IA에서 IX를 빼줬어요. 그래서 여기 IA에서 IX 빼준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메더스 ZN. ZN은 그러니까 IN으로 하려고 했죠. 흐르는 전류는 IN이기 때문에 IN을 바꿔줬어요. 똑같이 IN도 지금 Y 결선이기 때문에 이 KCL을 적용시키면은 해당 노드에 KCL을 적용시키면은 IA가 이렇게 여기가 닫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오는 회로는 전류는 IA죠. 그래서 그 IA가 이렇게 오고 똑같이 IB도 이렇게 오고 이제 IC도 이렇게 오죠. 그래서 IN은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인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이 VB랑 VC도 KV에 적용시켜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어요. IN도 KCL로 식을 얻었고 여기까지는 강의록에도 쭉 남아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도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갖고 제가 좀 더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이제 이 IX 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냐? KVL을 적용시켜요. KVL 적용시키는데 어디에 적용시키냐? 이 데이터 결선 메쉬에다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제 메쉬가 닫혔죠? 회로죠? 회로인데 이 회로에서 KVL을 적용시키면은 이 변압기 2차측에 이제 전압이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3개 전압이 공급되는 거고, 그리고 소모하는 임피던스가 소모하는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럼 이 KVL을 적용시키면은 다음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래만 보면은, 요거만 볼게요. 요거만 보면은 이제 Z 파이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C에서 IX를 빼준 거죠. 지금 이쪽 양측에 걸리는 전압이 IC에서 IX를 뺀 거고, 그거에 이제 Z 파이를 곱해준 게 해당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겠죠. 그리고 지금 1대 변압기가 1대1의 아이디어라기 때문에 이쪽에 제공되는 전압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전압은 이 데이터 메쉬에서 소모하는 Z2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여기가 IX였어요. IX를 곱해준 게 총 3개가 있죠. 3개가 있기 때문에 다음 같은 식을 얻었고 이 식을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해주니까 IX는 3 괄호 열고 Z2 플러스 Z 파이 분의 Z 파이 곱하기 IN 이라는 IX 값을 얻었어요. 이 IX까지 얻은 다음에 이제 해당 식은 맨 처음에 이제 KVL로 구한 식이죠. VA는으로 시작하는 식이고 여기 이제 변수 이 IX를 다음 아까 구한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대입을 해준 모습이고 대입을 해주니까 좀 지저분하게 막 보이죠? 이 지저분한 괄호항을 정리해주는 모습이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IAZ1은 그대로 있고 IN이랑 ZN 한 것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안에 있는 항을 정리를 해준 거고 바깥으로 꺼내고 보니까 이 IN이 IA 플러스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각각 텀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IA 텀으로 정리를 한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IA 텀으로 정리를 한 거고 오른쪽에 빼준 항이 IB랑 IC 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첫 번째 문제에서랑 같이 VABC
행렬 곱하기 Z ABC 행렬 곱하기 I ABC 행렬. 그의 ABC 행렬은 Z ABC 행렬 곱하기 I ABC 행렬 텀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준 게 다음과 같이 ZS랑 ZN 텀으로 정리가 된 모습이고, 이 Z ABC 행렬로 나타내는 걸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항은 이제 ZA랑 IA랑 곱해줄 거고, 두 번째는 IP, 세 번째는 IC랑 곱해주는 걸 알 수 있죠. VA는 이런 식으로 ZABC 행렬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ZS랑 ZM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ZS 같은 경우에는 IA랑 곱해주기 때문에 IA랑 관련이 있는 것만 정리를 쭉 해주면 되겠죠. 살펴보면 여기 IA가 곱해주는 IAZ1, 그래서 여기 있는 Z1이 이쪽으로 내려갔죠. 또 마지막 끝에 있는 거 IN이 IA 플러스 B 플러스 C였죠. 그렇기 때문에 ZN도 여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 IA 텀으로 정리한 부분 있죠. IA 텀으로 정리한 부분. IA 텀으로 정리한 부분이 이쪽으로 ZS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이번에는 이제 ZM 텀에 정리된 걸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 Z IN이 이제 IB랑 IC가 있기 때문에 이 IB 텀에 있는 ZN이 이쪽으로 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에는 없죠. IA이기 때문에 없고, 여기 IB가 있죠. IB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이 부분, 이 항이 쪽으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 ZABC 행렬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이 ZABC 행렬을 똑같이 양측의 T 행렬과 T의 역행렬을 곱해줘서 Z012 행렬을 구할 거예요. 012 행렬을 구할 거고, T 행렬을 곱해서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어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고, Z00는 이제 제로 시퀀스에 해당하는 임피던스겠죠. 그리고 11은 정상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투투는 역상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 ZS 플러스 2ZM, 그리고 ZS 빼기 ZM, ZS 빼기 ZM. 정상분이랑 역상분은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위에서 정리한 ZS랑 ZM을 대입을 하고 보니까 우선 Z11이랑 Z22 이 부분은 Z1 플러스 Z 파이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어요. 결과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 정상분 혹은 역상분 뼈로는 전부 다 이렇게 Z 파이에다가 Z1, 2, 네. 이렇게 결선이 되는 게 왜 되는지를 이제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YY 결선이든 Y 델타든 델타 델타든 어떤 결선이 되든 이제 정상분과 역상분 회로는 변하지 않는다를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영상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영상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 Z 파이가 있어요. 레퍼런스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Z2랑 Z1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1차 측은 중성점이 ZN으로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3ZN이 들어갔어요. 3ZN이 들어갔고 2차 측은 지금 대타결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E 프라임 부분이 이렇게 레퍼런스 부분이랑 쇼트가 됐죠. 그래서 그 제너럴한 방식으로 회로를 그리면은 다음과 같은 회로가 그려졌는데 이게 지금 얻은 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맞나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Z1 플러스 3ZN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Z1 플러스 3ZN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Z2랑 Z5가 병렬로 이제 합성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걸 확인했어요. 그 병렬 합성 저항이랑 이 Z1 플러스 3ZN이랑 세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통해서 구한 모습이랑 제너럴한 방식으로 그린 회로랑 동일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2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오타예요. 2 아니에요. 강로기도 없었고 이건 오타예요. 병렬이니까 2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Y 델타 결선에서 어떻게 영상분 회로를 그려야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델타. 위에서 이제 식 다 쭉 유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쓰고 델타 그려주면 되겠죠. 똑같아요. 델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쇼트 됐죠. 델타니까 이렇게 쇼트 됐어요. 영상분 델타 결선에서의 영상분 회로는 이런 식으로 순쪽으로 그리면은 세 개의 문제가 이렇게 소문제로 이렇게 쭉 이어졌을 때 왜 델타는 식을 위에 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제 5.3 이제 교재의 예제 5.3이고 3권 선변합계가 다음과 같이 결선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역상분 및 정상분 회로를 그려라 이런 문제고 여기서 이제 위에는 이제 퍼센트 유닛이었는데 퍼 유닛이었는데 이제 아래는 이제 소자가 다 주어졌어요. 소자가 주어져서 R1, 2, 3는 0.01 X1, 2, 3는 0.03 그리고 알파이, X파이가 무한대로 열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1차 측은 Y결선인데 중점점 ZN의 제0.04로 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2차 측은 Y결선인데 그냥 접지가 됐어요. 3차 측은 데이터 결선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분이랑 중상분 회로를 그려라 라는 예제가 되어 있고 그러면 되겠죠. 식은 위에서 쭉 했던 내용들을 쭉 쓰고 이제 회로만 그리면은 정상분은 뭐 똑같은 걸 알 수 있었죠. 정상분은 지금 그냥 ZN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값이 주어졌어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가 이제 1차 측이라고 봤을 때 저항이 이렇게 0.01 이렇게 있고 여기에 x가 5.03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2차 측도 뭐 똑같이 있고 3차 측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레퍼런스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원래는 이제 파이에 해당하는 이 Z5 부분을 여기 결선을 해줘야 되는데 무한대죠. 무한대.
이제 y가 무한대기 때문에 여기는 오픈이 돼버려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오픈이 돼버렸어요. 무한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리는 방식을 적응을 시키면 되겠죠. 제너럴한 방식을 적용을 시키면은 1차 측은 y결선인데 중점점 zn이 j0.04로 접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0.04가 하면 안 되죠. 3배 해줘야 되죠. 3zn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12가 들어가야죠. 3배니까. 그래서 여기는 1차 측. 2차 측은 y결선인데 그냥 솔리드 그라운딩 돼 있죠. 그래서 2차 측은 이렇게 쇼트. 3차 측 대타결선. 3차 측 대타결선이니까 이 3'' 부분을 버러스랑 쇼트 시켜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관선 변압기의 문제에서 역상분 회로는 다음과 같이 그리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린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정상분 회로를 그려라. 정상분 회로를 그려라. 정상분은 똑같은데 이제 그 Z5 부분이 무한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워주면 되죠. 그래서 정상분이랑 역상분은 그냥 이렇게 이 부분 다 쇼트된 부분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만 그려주면은 정상분 혹은 역상분 회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삼권선 변압기도 이권선이랑 다르지 않게 어려움 없이 그릴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이 영상분 회로 그리는 제너럴한 방식이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뭐 헷갈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어, Y결선 있어요. Y결선 있어요. 저 Y결선 있는데 여기가 N이잖아요. 중성줄 N. 중성줄 N이 어떻게 접지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접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ZN으로 접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ZN이 없이 그냥 솔리드 그라운딩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가 오픈될 수도 있겠죠. 오픈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픈될 수도 있는데 이 영상분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 대칭접배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상전류를 이 IA라는 뭐 여기가 만약에 A상이다. IA는 이제 IA 제로 영상분 전류와 IA1 정상분 전류와 IA2라는 역상분 회로의 합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A1이랑 IA2라는 정상분과 역상분 회로는 전류는 이제 크기와 위상은 같지만 정상분은 12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 거고 역상분은 크기는 같지만 위상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영상분은 이제 A0, IA0든 B0든 C0든 전부 다 똑같아요. 크기랑 위상이 같아요. 크기랑 위상이 같은 I0예요. 이게 영상분 전류고 그거를 이제 동일한 위상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전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하고 살펴보면은 이게 그 영상분 회로를 그리기 전에 여기 중점자 N으로
영상분 회로가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I0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KCL에 적용하면은 이렇게 이 N이라는 노드로 I0라는 세 개의 전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야겠죠. 3I0라는 전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게 지금 ZN으로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ZN으로 접지가 안 되고 그냥 솔리드 그라운딩 됐어요. 그래도 이쪽으로 그라운드로 나올 수가 있겠죠. 3I0라는 영상분 전류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픈됐어요. 접지가 안 됐어요. 여기가 접지가 안 되면은 이 KCL을 적용시키려면은 I0라는 세 개의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KCL 뭐예요? 한 노드로 이제 들어온 전류의 총합은 같다. 0이다. 그거잖아요, 지금. 근데 I0는 크기랑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 들어와 버리면은 합이 3배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KCL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답을 KCL을 적용하려면은 I0는 0이라는 답밖에 도출이 안 돼요. 그래서 오픈됐을 때는 영상분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Z1이고 Z5가 있고 플러스 부분이 있을 때 이쪽이 이제 연결되는 게 그거죠. 아까 그 해당 내용을 봤을 때 영상분 회로인데 이 I0가 흘릴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오픈됐기 때문에 I0가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오픈을 시켜주는 거고 솔리드 그라운딩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쇼트 되는 거고 Z N으로 준선전이 접시가 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3ZN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회로 그릴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델타 뭐, A, B, C라고 임의로 뒀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델타 안에서는 I0가 이렇게 뭐 흐르겠죠? I0가 이렇게 메쉬 안에서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아요. 이 영상분 전류가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아요. 이걸 뭐 유도를 하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전류가 ICA다. 그리고 이게 델타가 나왔을 때 일로 나가는 전류가 IA가 상전류가 있잖아요. 성간 전류고 상전류가 있는데 이서 I, AB 이렇게 있을 때 이제 KCL을 적용하면은 ICA는 IA 플러스 IB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이 ICA 부분을 영상분이랑 정상분, 역상분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결과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 나가는 IA 텀은 만약에 ICA 텀이 ICA의 제로 정상분이랑 ICA의 뭐 원 정상분 그리고 ICA의 2라는 역상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IA 텀은 이 IAB는 똑같이 그 120도만큼 차이 나는 다른 부분이 있고 이 영상분에 해당하는 거는 위상화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IA를 더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I0, A0 텀이 영상분 전류가 상쇄가 돼요. 이 영상분 전류가 상쇄가 되고 이제 나머지 정상분이랑 역상분의 합성 전류가 이 텀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I0라는 영상분 전류는 이 메쉬 안에서 델타 메쉬 안에서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회로 안에서 갇혀서 I0라는 영상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걸 이제 인지를 하고 그 영상분 회로를 그려라 하면은 Z 파이가 있고 이렇게 Z 측이다 Z2다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 부분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그 투 프라임 부분을 레퍼런스 부분이랑 이제 쇼트를 시킨 거죠. 이건 이제 여기가 2차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면은 왜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영상분 회로인데 이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메쉬 안에서 아이제로라는 영상분 전류가 들어가거나 나오지도 않고 이 안에서 이제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레퍼런스 부분이랑 집지를 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출석 진행할 거고요. 출석하는 동안 질문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입력 시간 3분이고요. 7161 7161 7161이고 출석하는 동안 질문하시고 출석 시간 종료되면 질문 그만 받고 그냥 TA 수업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지금 하시면 되고 출석하신 분들은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올려드릴게요. 그 지난번 TA 수업한 것도 같이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출석 입력 종료됐고요. 오늘 TA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